마약 치료의 골든타임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 시기 놓치면 또다시 마약을 합니다. 그 안에서는 계속 마약 얘기로만 이어지고. 그 재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어떠세요? 아예 없어요. 근데 구치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구치소에는 없고 맞는 말이에요.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 마약에 대한 지식을 얻어갖고 나오는 거지. 체제범들을 무범들하고 같이 넣으니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되면 먼저 구치소로 보내집니다. 구치소에서는 초범과 누범, 또 단순 투약사범과 밀수 제조 판매사범이 분리돼 각각 다른 방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범죄 정보 공유 등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죠. 구치소에서 이런 분리수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를 찾았습니다. 마약사범 수감 관련해서 좀 인터뷰 좀 요청드리려고요. 나 외국에 수시도 있고 해서 수업 대체하는 게 적당하겠다 싶어서 정중히 사양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 교정본부에서 온 답변입니다. 분리수용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각 기관별 세부 수용 현황은 상시 유동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일까? 구치소 12곳에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실이 지금 많이 모자라거든요. 예. 초재범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판매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 수용을 또 워낙 넣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취재 결과 분리수용이 제대로 안 되는 구치소는 확인된 곳만 3군데였습니다. 15년 동안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온 변호사와 함께 현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원칙은 분리수용인데 분리수용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조사를 하셔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수용자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약 방이라고 들어보셨죠? 향방이라고 소위 은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약 사범들은 일반 사범들과 구분을 합니다. 분리해서 수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염시킬까봐.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이 구별을 해서 따로 분리 수용을 하는 거는, 공급사범들을 알게 되면 또다시 마약 투약사범들이 또 오염이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접하게 되고 공급 루트를 또 알게 돼서 마약 공급사범들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판로를 알게 되는 거죠. 수용기관에서도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조사범, 판매사범, 투약사범들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때때로 좀 그런 부분들 원칙들이 교도소, 구치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서 좀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는 마약 심리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을 안 해요. 미결수는 교육을 안 하나요? 그런 교육을 하지, 그 미결수는 절대 왜 형약 기결수만 합니다. 그리고,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유도하려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인적, 물적 여건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게 교정본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치료와 재활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결 마약 투약사범은 모두 124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미결 수용자, 결국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내가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보석 신청을 하면 아파리라는 기관에 거주지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단약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나라로서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마약은 중독이 원인이 돼서 재범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약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한다면 호기심, 권유? 그렇지만 제일 높은 수치가 중독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독들은 자신들이 혼자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검거돼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이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고 마약을 끊어야 돼, 이런 자리에 또 안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마약 치료가 결합이 되면 단약의 의지가 안 그래도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마약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약 치료의 골든타임은 수사받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다. 이 기회를 우리가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그들이 마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약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에서 기결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교도소는 구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밀 현상이 적어 비교적 분리수용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마약 전과자들은 구멍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3층에 있어도 한사동을 다 운동을 한꺼번에 시키면은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운동장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또 공유하고. 그러면 이제 분리수감이 돼 있지만 사실상 뻔이 아닌 거죠. 그렇죠. 기결수는 미결수와 달리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9월 심리치료과를 신설해 기본, 집중, 심화 과정으로 나눠 마약 투약 사범들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인원이 제가 가서 보니까 한 8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방에. 그래서 너무 적은 소수 인원만 그러니까 진짜 운 좋아서 뽑혔다고들 얘기를 해요. 저희들. 왜 그러냐면 사실 교정본부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감자가 얼마나 되는지 전국 40개 교도소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교육 참석 인원이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본부를 통해 최종 확인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34명이었습니다.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마약 투약사범은 모두 2,522명. 계산해보면 9.3%만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고 나머지 90.7%, 2,288명은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약사범들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마약류를 남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긴 하지만 원인이 중독이라는 질병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치료를 더 잘 해줘야 돼요. 치료를 받으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재범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했을 때 드는 비용이 법적으로 처리해서 구속시키는 비용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이 회복이 되면은 건강이 좋아져서 건강보험을 들 쓸 거 아니에요. 그 비용까지 합치면은 12배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됐어요. 마약 사범들은 자기 혼자만 투약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자가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지금 당장 예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게 내다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보건복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인 그런 재범 비용, 다 구치소에 수감하는 비용도 다 사회적인 비용이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더 낮추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들을 치료하는 게 확대 재생산을 막는 것이죠. 이 사람들 영원히 격리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치료 재활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도 더 바람직하죠. 그 오랫동안 필로폰한 사람은 이가 다 없어요. 버거스병이라 해서 손발이 썩는 병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몰골이 점점 변해가죠. 이게 진짜로 무서운 거네요. 벌레들이 자기 몸에 달라붙어서 막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거를 잡아 뜯고 하다 보면 이제 상처가 나고 좋은 줄만 알고 하지만 아차 싶으면은 정신병이 이제 발병을 하죠.